베트남 여행 준비하다 보면 치아는 괜찮을까? 환전은 어떻게 해야지? 베트남에서도 팁을 줘야 하나? 샤워 필터 필요하다던데 꼭 필요한가? 등등 가기 전부터 걱정이 앞서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첫 베트남 여행 때는 안전 걱정, 위생 걱정 모든 게 다 걱정스러웠는데 베트남 여행을 여러 번 다녀와 보니 이런 건 내가 괜히 걱정했구나 싶었던 것도 있고 이런 건 정말 주의를 하는 게 좋겠다 싶었던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베트남 여행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베트남 여행을 처음 가는 친한 친구에게 알려준다는 마음으로 알려드리려고 해요. 필수 주의사항들만 쏙쏙 뽑아 알기 쉽게 정리했으니 알아두면 분명 여행 준비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동남아 여행을 준비할 때 많은 분들이 1순위로 걱정하시는 게 바로 치안일 거라고 생각해요. 최근 한국을 상대로 발생되는 납치 사건, 취업 사기 등과 같은 범죄 사건들이 뉴스에 많이 오르고 있어서 베트남도 위험한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낭, 나트랑 같은 주요 관광지는 전반적으로 치안이 안전한 편이에요. 물론 요즘 동남아 일부 지역에서 납치나 범죄 소식이 들리다 보니 불안하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베트남의 주요 관광도시는 관광객이 워낙 많고 많은 만큼 베트남 정부가 철저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치안이 엄청 좋은 편이고 막상 여행 가보면 괜한 걱정을 했다고 느끼실 분들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절대 방심해서는 안 돼요. 밤 늦은 시간 혼자서 인적 드문 으슥한 곳으로 다니거나 낯선 이들의 과도한 친절 같은 의심스러운 상황은 피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또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이동할 때 신원이 보장되지 않은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일반 택시를 타는 것보다 드라이버에 대한 어느 정도 인증을 하는 그랩이나 인드라이브 같은 공식 앱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해요. 그 밖에도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가면서 가방이나 폰을 낚아채는 스네치 절도, 소매치기 같은 범죄에 대비해서 가방이나 핸드폰을 꼭 몸쪽에 안전하게 소지하는 게 좋고 마지막으로 혹시 모를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서 외교부 해외안전 여행 앱을 설치해두시는 걸 추천해요. 여행 출발 전 여행 일정 등록하기만 해놓으면 실시간 현지 경보, 대사관 연락처, 긴급 대피 방법,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내 위치를 전송할 수 있는 기능까지 있어서 여행 가실 때 이 앱은 꼭 깔아두시는 걸 추천해요. 두 번째로 앞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교통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해외여행은 가장 먼저 공항에서 시작하잖아요. 베트남을 포함한 어떤 해외여행지를 가도 공항에 도착하면 호객행위하는 다양한 택시들이 있어요. 이때 아무 택시나 타버리면 바가지 요금 청구, 더 나아가 위험한 상황까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기사님 사진과 차량 번호가 표시되어 있는 그랩이나 인드라이브 같은 공식 앱을 이용하셔야 돼요. 다만 탑승 전에 차량 번호와 앱 정보가 일치하는지 필수로 확인하셔야 해요. 근데 첫날 현지 돈이 없어서 결제는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걱정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럴 땐 한국에서 미리 그랩 어플을 깔아둔 뒤 이렇게 소지하고 계신 카드를 등록해 놓으면 현지에서 어플 사용하실 때 자동으로 카드 결제가 되실 거예요. 다음으로 인드라이브는 가격을 직접 제시할 수 있는 차량 호출 서비스인데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금 결제가 주를 이루는 앱이라서 현금이 없을 때는 이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사용 방법은 인드라이브 어플을 켜고 출발지 도착지를 선택한 후 가격을 제시하면 되는데 보통 이렇게 자동으로 가격이 입력되어 있지만 더 저렴하게 가고 싶은데 기준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금액란에 1을 입력하면 이렇게 최저가로 가격을 추천해줘요. 그럼 그 금액으로 제한해서 호출을 하고 기사님을 선택해서 차량을 부르면 돼요. 다음으로 베트남의 상징, 바로 오토바이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희는 여행지 이곳저곳을 자유롭게 구경하는 걸 좋아해서 베트남 갈 때마다 오토바이는 항상 빌려서 탔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2025년 기준으로 베트남의 교통단속과 벌금이 이전보다 훨씬 강화되었다고 해요. 특히 오토바이나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이전보다 벌금이 크게 인상되었다는 보도가 많더라고요. 또 관광객을 타겟으로 공안에 불시 단속이 있을 경우 국제운전 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거나 렌트하신 오토바이의 CC에 맞는 면허증이 아닐 경우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오토바이 렌트하실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유의하는 게 좋고 국제운전 면허증에 써있는 대로 여권과 우리나라 운전면허증도 같이 소지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수많은 오토바이들 사이에서 길 건널 때 무섭다고 느끼신 분들 많으시죠? 열심히 달리는 오토바이 틈에서 길 건널 땐 절대 뛰지 말고 일정한 속도로 천천히 걸으셔야 해요. 베트남 운전자들은 보행자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면 그걸 보고 피해가는 그들만의 규칙 같은 게 있는데 갑자기 오토바이들 때문에 길 건너기 무섭다고 막 뛰어가거나 걷는 도중 멈추거나 뒤로 물러서 버리면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길을 건널 때는 일정한 속도로 침착하게 걸어가셔야 해요. 베트남 가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여권 유효기간이에요. 베트남 입국할 때는 여권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해요. 단 하루라도 부족하면 입국 거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출국 전 반드시 날짜를 확인하고 혹시라도 여권을 분실할 경우를 대비해서 복사본 한 장과 핸드폰에 사진으로 저장까지 해두시는 걸 추천해요. 이렇게까지 준비해 놓으시면 여권을 분실하더라도 대사관에서 임시 여권을 발급받기 쉽기 때문에 저처럼 걱정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준비해 가시는 걸 추천해요. 그리고 하나 더, 인터넷에서 떠도는 이야기에 따르면 25년부터 긴급 여권으로는 베트남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행 출발 전까지 여권은 여러 번 확인하고 절대 빠뜨리지 않도록 꼭 챙기셔야 해요. 이번엔 전자담배 피우시는 분들을 위해 중요한 내용 하나 알려드릴게요. 2025년부터 베트남에서는 전자담배, 가열담배를 포함한 모든 전자흡연기기의 생산, 수입, 판매, 사용이 전면 금지되었다고 해요. 소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베트남 가실 때 전자담배는 절대 가지고 가서는 안 돼요. 외국인 관광객을 포함해서 이 규정을 어길 경우 압수, 폐기뿐만이 아니라 과태료 300만 동, 약 16만 원에서 최대 500만 동, 약 26만 원이 부과된다고 하니까 전자담배는 한국에 두고 가셔야 해요. 베트남 여행 갈 때 샤워 필터에 대해서도 참 많이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저희 채널에서도 샤워 필터를 왜 챙기냐, 유난이다, 샤워 필터 안 쓰는 베트남 사람들은 뭐냐 등등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진짜 저의 경험이 담긴 얘기라서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예전에 제가 샤워 필터에 대해 존재를 모르고 발리, 태국 여행을 갔었는데 그때 얼굴에 진짜 좁쌀 여드름이 엄청 많이 났었어요. 당시 아무것도 모르던 저는 앞으로 제가 해외여행 갈 때마다 이렇게 피부가 뒤집어지겠구나 싶었는데 샤워 필터 사용하고 난 뒤로 아무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처럼 피부가 예민한 분들에 한해서는 제가 겪은 상황을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항상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근데 피부가 예민하지 않은 분들은 이게 당연히 유난이라는 생각이 들 것 같기는 해요. 또 베트남에 가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물갈이로 고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마실 물은 호텔에 있는 물이나 마트에서 구매해서 먹었어요. 그리고 길거리 음료들도 웬만하면 사 먹지 않았고 맥주나 커피 먹을 때 넣어주는 얼음 같은 것도 직접적으로 먹진 않았어요. 해외여행 가서 아프면 고생이잖아요. 언제 어디서 아플지 모를 상황을 대비해서 여행자 보험은 진짜 꼭 가입하시는 걸 추천해요. 베트남 팁과 관련해서도 되게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베트남은 팁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팁을 주지 않아도 되고 실제로 식당 같은 곳에서 계산서를 보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희는 어떤 나라를 가도 호텔에서 짐을 옮겨주신다거나 한두 시간 마사지를 해주신다거나 등등 받은 서비스가 만족스러웠다면 과하지 않은 정도의 팁을 주는 편이에요. 팁은 2만 동에서 5만 동, 약 1,000원에서 2,500원 정도 드리는 편이고 요즘은 마사지샵에서 팁을 포함해서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엔 별도의 팁을 추가적으로 드리진 않아요. 베트남은 수수료 없이 트래블로그 카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지 ATM에서 현금을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행 일정이 짧은 사람은 버려지는 시간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나라처럼 ATM마다 편하게 출금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ATM은 수수료 면제가 안 되고 수수료 면제가 되는 ATM에는 현금이 없어서 출금을 못하는 경우도 많아서 현지 도착해서 ATM 기기 찾으러 다니거나 카드 출금하러 다니는데 시간을 써버리는 게 진짜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트래블로그 같은 카드를 이용하실 분들은 내가 묵는 호텔 주변에 ATM 기기가 있는지 ATM 기기는 잘 작동하는지 꼭 확인해보고 가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근데 또 여기서 진짜 중요한 팁이 있는데 ATM 기기에서 인출할 땐 절대 아무 곳에서 하면 안 돼요. 별로 이상한 점 없어 보이는 ATM 기기도 막상 후기를 찾아보면 이렇게 카드 복제 피해를 입은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돈 뽑을 때는 웬만하면 은행 안에 있는 ATM 기기에서만 출금하는 걸 추천해요. 이런 이유들로 베트남 여행에서 환전은 카드를 챙기는 것보다 달러를 가져가서 환전하는 게 마음 편할 수도 있는데 환전은 한국에서 달러로 환전해 간 뒤 시내에 있는 현지 환전소에서 환전하는 게 가장 좋고 단위가 클수록 환율을 잘 쳐주기 때문에 달러는 100달러짜리로 한국 돈을 가져간다면 5만원권으로 준비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베트남에선 거스름 돈을 팁으로 생각해서 잘 주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돈은 항상 큰 돈과 작은 돈 골고루 환전해서 소지하고 다니시는 게 좋아요. 베트남에서 망고 같은 과일 먹고 반해버린 분들 많으시죠? 근데 아쉽게도 이 과일들은 한국 반입금지 품목이에요. 너무 맛있어서 주변 친구들이나 가족들 나눠줄 선물로 한가득 사서 비행기 타셨다간 공항에서 압수당하거나 과태료를 낼 수 있어요.
베트남 여행 즐겁게 다녀왔는데 한국 도착해서 내가 사온 선물들을 세관에서 압수당한다면 그것만큼 기분 나쁜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일은 현지에서 충분히 맛있게 먹고 오는 걸로 해요. 베트남은 레몬이랑 라임이 함께 나오는 음식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이게 피부에 묻은 상태로 햇볕을 쬐면 식물성 광피부염에 걸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식물성 광피부염은 쉽게 말해 라임이나 레몬 같은 특정 식물의 즙이 피부에 묻은 상태에서 강한 햇볕에 노출되면 피부에 이런 반점같이 색소 침착이 생기는 현상이에요. 쌀국수 먹을 때나 다른 베트남 음식 먹을 때 라임 짜서 드시는 분들은 라임을 짜고 바로 손을 씻거나 물티슈로 깨끗이 닦아주시고 선크림도 열심히 바르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또 만약 반점이 생겼다면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치료 없이도 자연스럽게 없어진다고 하니까 크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여행 가서 내 손등에 갑자기 이런 반점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괜히 신경 쓰이니까 다들 미리 알아두시고 주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베트남에는 정말 많은 마사지샵이 있지만 그만큼 퀄리티 차이도 커요. 어떤 곳은 서비스가 훌륭하지만 어떤 곳은 위생도 안 좋고 마사지사 실력 편차도 아주 큰 곳도 많이 있어요. 특히 위생이 안 좋은 곳은 마사지를 받고 나서 이렇게 피부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마사지샵을 고를 땐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미리 확인해보고 받으셔야 해요. 그래서 저희는 항상 마사지샵 고를 때 구글맵이나 다양한 사이트에서 후기를 열심히 검색하고 찾아보는 편인데 특히 구글맵에선 평점은 웬만하면 4.5점 이상이면서 후기 많은 곳으로 고르는 편이에요. 근데 아마 마사지샵 알아보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베트남에 평점 4.5점 이상의 후기 많은 마사지샵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저는 평점 안 좋은 순으로 후기를 꼼꼼하게 읽어보는 편인데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마사지샵을 다녀와보고 생긴 저만의 기준이 있어요. 마사지샵들은 사실 어쩔 수 없이 마사지사분들의 실력 편차는 어느 곳을 가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위생 같은 부분은 샵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변화할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해서 후기에 위생이 안 좋다, 마사지 받고 두드러기 났다 하는 곳은 웬만하면 절대 가지 않는 편이에요. 베트남은 지역별로 우기와 건기 시즌이 다른데요. 건기엔 하늘이 맑고 습도가 낮아 여행하기 좋지만 낮에는 35도 이상 올라가요. 이렇게 너무 덥기 때문에 가장 뜨거운 낮 시간에는 카페나 마사지샵에서 좀 쉬다가 저녁 시간에 돌아다니는 게 가장 좋아요. 우기엔 짧고 강한 소나기, 즉 스콜성 비가 자주 내리지만 보통은 짧게 내리고 그치는 편이에요. 대신 작은 우산은 꼭 챙기셔야 해요. 그리고 우기 시즌엔 태풍이 종종 오는데 그때는 사실 어딘가를 가려고 하기보단 그냥 숙소에 머무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생각지도 못하게 태풍이 온다고 해서 슬퍼할 필요 없이 고급 리조트에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푹 쉬는 휴양을 즐기는 것도 매력적인 여행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까지 베트남 여행 갈 때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베트남 여행을 다니면서 느꼈던 것들에 대해 상세하고 솔직하게 설명해 드린 만큼 이 영상만 봐도 베트남 여행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알려드린 베트남 주의사항 외에 또 알아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즐거운 여행 다녀오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